안녕하세요. 저는 도시에 살고 있는 10대 소녀 털털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아니고 부모님이 지어주신 별명이랍니다. 제가 10대답지 않게 하도 털털해서 놀리시는 건지 칭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귀여워서 털털이라나요? 제가 영상에 목소리를 실어 이렇게 나서게 된 까닭은 바로 저의 부모님 때문이랍니다. 두 분 다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도시남녀시고요. 두 분 다 근로소득으로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시는 성실한 맞벌이고요. 애는 저 털털이 하나밖에 없어요. 도시에 사는 여느 가족처럼 아주 평범한 집이랍니다. 그런데 저의 부모님의 버킷리스트 첫 번째가 시골에 조그만 세컨하우스를 갖는 거랍니다. 주말마다 쉬기도 하고 일도 하고 은퇴 후에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세컨하우스 말이죠. 도시인들 중에서 50, 60대에 은퇴한 뒤 시골에서 조용하게 전원생활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참 많다고들 해요. 하지만 마음속에 늘 꿈꾸지만 외롭지 않을까? 시골 이웃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농사라곤 지어본 적도 없는데 텃밭 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 마당에 풀 나면 언제 다 뽑나? 전구조차 갈아본 적 없는데 집이 고장나면 수리할 수 있을까? 아프면 병원 가는 길이 멀지 않을까? 문화생활하려면 도시까지 나와야 하나? 도시에 남겨진 애들은 부모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을까? 기타 등등. 여러모로 쉽지 않은 결정과 이런저런 고민 때문에 선뜻 시골로 이주하는 것을 주저하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저희 부모님도 좀 그런 편이라 용기 내기가 힘들던 참에 강원도 산골에 사는 지인 부부를 알게 되면서 이웃해 살기로 10여 년 전부터 약속을 하시고 땅을 고르는 건 지인 부부께 맡겨놓으셨대요. 강원도 산골에 사시는 두 분은 어떤 분들이시냐면요. 도시에서 살다가 11년 전 강원도 산골로 귀촌하신 부부십니다. 저도 몇 번 따라가서 두 분을 뵌 적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검소하고 소박하고 낙천적이고 자연을 사랑하는 분들이세요. 산골로 귀촌한 뒤로 산에서 나고 자라는 풀과 나무로 10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차를 만들어 스스로의 건강도 지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 중에 조금은 팔아 생계를 해결하면서 항상 즐겁고 행복한 자발적 가난을 실천하고 사는 분들이세요. 화가였던 남편분은 약초도 캐고 차도 만들고 풀 그림도 그리면서 뭐든 뚝딱뚝딱 고치고 짓는 금손이시랍니다. 아내분도 차 만들고 더 완벽한 은둔 생활을 꿈꾸는 분이신데요. 짝사기와 부르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답니다. 저도 고양이를 정말 귀여워하는데 정말 부러워요. 암튼 두 분은 나이를 떠나 누구에게나 풀선생과 단기 부인으로 불리기를 원하세요. 마당발 우리 엄마는 진달래 부인, 수학을 잘하시는 우리 아빠는 고라스 선생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영상에서 주연으로 등장할 네 분을 부를 땐 그렇게 부르려고 해요. 그럼 먼저 땅부터 찾아야겠죠? 땅을 고르는 데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다는데요. 우리 부모님의 조건은 첫째, 1억 5천만 원의 돈으로 털털이네와 싹싹이네 집 두 채를 지을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싼 땅일 것. 둘째, 관광지이거나 큰 도로변이 아니면서 주변에 시골 마을 이웃분들이 많지 않아 조용할 것. 셋째, 포장된 길이 있어서 집을 지을 수 있고 허가받을 수 있는 곳일 것. 넷째, 숲이나 계곡이 있다면 더 좋을 것. 싹싹이네의 조건은 수도권에서 멀지 않고 미세먼지 걸러줄 숲이 많아 파란 하늘 볼 수 있고 공기 좋고 물 맑고 산과 밭에 나물과 약초가 풍부하고 고개 하나 넘으면 바닷가에 갈 수 있는 곳. 겨울에 전국에서 가장 추운 영서지방이지만 그 중에 조침령과 구룡령으로 둘러싸여 재난이 와도 피할 수 있다는 삼두 노가리 지역일 것. 기후변화가 극심한 시대에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산불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면서도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 싼 땅이었다네요. 도시에 살다 11년간 강원도 산골에 살면서 깨닫게 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래전부터 아주 신중하게 땅을 보러 다니셨다고 해요. 물론 그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서 가성비 좋은 싼 땅을 찾기란 여간 쉽지 않으셨다는데요. 싹싹이네가 11년 동안이나 살던 집 주변은 경치는 좋으나 관광지여서 사람이 많고 땅값도 30에서 50만원대여서 포기하고 1시간 거리 내로 반경을 넓혀 인터넷과 지인을 총동원해 답사를 하셨대요.
물론 숲과 계곡이 있는 집이라면 누구나 바라겠지만 강원도에서 그런 땅을 찾으면 비포장 오솔길은 있지만 포장된 길은 없어 맹지이고 산사태와 산불에도 취약하고 무엇보다 앞뒤가 산봉우리에 가려져서 햇빛이 적다는 단점이 크다 보니 숲과 계곡을 포기하고 수많은 답사 끝에 햇빛 잘 드는 땅을 선택하셨대요. 큰 도로에서 조금 들어가 해발 500m이면서 산등성이가 완만하고 햇빛은 겨울에도 아주 잘 들고 주변엔 고랭지 채소를 기르는 밭이 있고 500m 인근에 이웃집 하나 있고 마을은 산을 돌아가야 모여 있고 산불이 나더라도 옮겨붙을 숲은 떨어져 있고 산사태 걱정 없는 무엇보다 평당 10만원짜리 땅을 찾으신 거죠. 무엇보다 땅값이 싸다는 점을 놓칠 수 없어서 심사숙고한 끝에 선택하기로 하셨죠. 드디어 군청 앞에 있는 법무사에서 땅 주인분과 직거래로 618평을 계약하고 등기 이전까지 신청을 하셨대요. 우리 엄마 진달래 부인 명의로 계약해서 지주님이 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지주님. 땅값과 등기비, 세금 등등 해서 총 7천만원이 휘리릭 순식간에 통장에서 빠져나갔어요. 남은 자금은 8천만원, 집 2채를 짓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라는데 금손 부부의 마술 같은 손으로 친환경적이면서도 아담하고 예쁘고 튼튼한 집 2채가 과연 잘 지어질까요? 저는 집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었는데 세컨하우스 집 짓기에 참여하고 보니 집이란 어떤 곳이어야 할까? 집은 어떻게 짓나? 나는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후 어떤 집에서 살게 될까? 여러모로 궁금증이 생기네요. 싹싹이네 풀선생과 당기 부인은 이제 본격 집 짓기 과정을 시작하고 진달래 부인과 고라스 선생은 짬짬이 달려가서 도우실 거고요. 싹싹이는 어떻게 도울까요? 과연 집이 무사히 완성되어 세컨하우스에서 고양이와 뒹굴며 놀 수 있을까요? 우리 엄마 진달래 부인은 텃밭에 허브와 수레국화를 키우며 명상도 하고 그림도 그리며 제대로 힐링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빠 고라스 선생은 세컨하우스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을까요? 그 과정을 천천히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풀선생과 당기 부인은 앞으로 집 짓는 짬짬이 산골살이 노하우도 보여주신답니다. 코로나 시대를 잘 견디려면 무얼 먹고 마시는 게 좋은지 알려주신다니 참고하셔도 좋을 거예요. 털털이네와 싹싹이네 세컨하우스 집 짓기 도전기와 산골살이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편 영상도 봐주세요. 그럼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